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출증 2부 시간에는 전문가들의 종목이 공개되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있고요.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장중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랄게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출증 2부의 첫 코너는 황소개구리 점프업입니다. 서울경제TV의 스타 멘토시죠.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님 오늘도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코스피가 2342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나흘째 사상 최고치 경신인데요.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떨까요? 투자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저희가 4월 말부터 5월달은 시장이 많이 좋아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말 많이 좋아졌죠.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소외됐을 거예요. 왜 거래소가 많이 가다 보니까 코스닥이 이렇게 많이 못 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죠. 하지만 이 장세는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열려있는 장세라 거래소가 가면 코스닥도 간다. 이 포인트를 정확히 따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보다는 위쪽, 코스닥도 움직임의 흐름이 연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끌고 가는 스탠스를 유지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위쪽으로 방향은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순환매가 되게 강해요. 이제 다음 목표는 2,500포인트 이렇게 잡아놓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거래소는 거래소 나름대로 되게 많이 가는데 코스닥이 문제겠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시장이 코스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코스닥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다만 추세를 만드는 자리라 세게 위로 올라가진 못해요. 그래서 들쑥날쑥 하면서 파동을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스닥도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50포인트가 넘어가면 위쪽으로 그냥 바로 5내리로 쭉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650포인트까지만 잘 기다리자 이렇게 전략을 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종목들이 다 목표가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제 역시 추천드렸던 월크론 한택도 어제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자, 어제 목표가 우리가 3,500원 이상의 목표가 드렸었는데요. 이 종목도 달성을 했고요. 또한 기존에 추천드렸던 삼성중공업도 목표가 오늘 상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상향은 15,000원까지 한번 들고 가는 여유 있는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를 15,000원까지 상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목표가를 15,000원까지 늘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추천드리는 LG 하우시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LG 하우시스,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가격 메리트에 있는 종목들을 접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코스닥은 좀 빠른 종목들, 위에 있는 종목, 근데 지금 장세는 거래소 쪽에 매기가 많이 붙어 있고, 순환매가 되게 강해요. 그럼 순환매가 강하다는 것은 기존에 못 갔던 종목들을 관점 포인트로 잡아놓고 그 포인트를 잡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추천주는 LG 하우시스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100일 라인을 잡고 돌리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하프 조정도 끝난 종목들을 집중 공격하면 많이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추천드렸던 종목 다 이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11만원 선에서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가는 125,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10만원 이렇게 잡아놓고 대응하시면 됐고요.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25,000원까지 바이앤홀딩하는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래서 틈사시장 공략 못 올라가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군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25,000원까지 들고 가는 전략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주식챔피언 홈페이지 www.sctv.co.kr로 오시면요. 저희가 추천 종목 상세의 목표가 손절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내일은 창원 강연회가 있어요. 2시부터 5시 창원 컨벤션 센터에 있으니까요. 창원에 계신 분 많이 오셔가지고 하반기 전략도 짜보고 상반기 다음이면 말과임이잖아요. 상반기 마감을 어떻게 하고 대상승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우리 토요일날 창원에서 컨벤션 센터에서 2시부터 5시에 하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얘기 나누면 될 것 같고요. 일요일은 대전에서입니다. 대전 KTX 광희실에서
일요일 2시부터 5시까지 하니까요. 창원하고 그다음 대전에 계신 분들 주말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을 관망하는 자리가 낫겠죠. 금요일장이라 오늘은 시장을 좀 떨어져서 지켜보는 그런 전략도 투자의 마인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굴개굴 팍팍! 예,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을 시작해 볼 텐데요.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주식은 언제 사느냐보다 무엇을 사느냐가 중요하다. 주도주의 달인 김형철. 주식은 미래가치, 가치투자의 규제 김기민. 예.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님, KM 인베스트먼트 김기민 팀장님 이렇게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잠깐 동안 어제 특징적인 모습 보였던 종목들 저희 좀 보고 가겠습니다. 전일장 특징주 살펴볼게요. 먼저 포스코 대우부터 볼 텐데요. 주가가 8%나 급등을 했습니다. 외국인 매수의 강세를 보인다라고 뉴스가 올라왔고요. 두 분의 의견 여쭤볼게요. 3, 2, 1. 네, 두 분 모두 굿 의견이시고요. 김영철 팀장께 여쭤볼까요? 네, 요즘에 대형주들, 코스피 200에 있는 종목들 한번 움직임이 나타나면은 한 4%, 5%, 그 이상도 움직임이 강하게 탄력적으로 나타나는데, 포스코 대우도 어제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결국에는 외국인이랑 투신 쪽 양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강하게 끌어올렸다라는 부분들이고, 올라오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포스코 대우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 대부분 급등하는 것들 보면은 하반기 때 이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보고서들이 또는 그런 뉴스 기사로 이제 추후에 오르는 와중에 이제 설명이 되는 그런 경우인데, 포스코 대우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제 가스전 쪽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유가 이슈 같이 이제 맞물리면서 상승이 좀 나타났는데, 개인적으로는 다른 그 대형주들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 못하고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이쪽으로 매수가 좀 강하게 몰리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형주들 한번 강하게 하루 뽑아내면은 그 다음날 하루 이틀 쉬다가 또다시 뽑아내는 그런 경우들, 특히 이제 바닥에서 또는 많이 빠졌었던 또는 움직임이 없었던 그런 와중에 그렇게 움직였었던 종목들은 어제였나요?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도 그런 움직임 보여줬기 때문에, 포스코 대우 같은 경우에도 한 하루 이틀 길면 3일 정도 조정을 받고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위쪽으로 박스권 상단 한 29,000원대까지는 열려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포스코 대우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굿이었습니다. 의견 한 분만 들을 거고요. 다음 종목 볼게요. 현대산업도 7%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주가가 최근 들어서 좀 잘 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3, 2, 1. 현대산업 두 분 다 긍정적이시고요. 김기민 팀장님. 네,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건설 업종이 이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현대산업이 왜 이렇게 요즘에 좀 괜찮냐?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을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건설 업종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경제 성숙기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연평균 성장률을 3%대로 지금 이제 예측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국민 GDP가 이제 성장할 때 같이 따라오는 게 항상 이제 주택 시장이 같이 따라오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전세 가격이 지금 이제 지금까지 가속 상승세를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안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건설 시장, 분양 시장이 호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직격탄으로 이제 가장 많은 수혜를 받는 게 이제 건설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설 메이저 회사들 중에 몇 군데 있는 이제 현대산업도 같이 이제 수혜를 받는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볼 때는 이게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냐라고 봤을 때, 그럼 건설 업종 섹터 지금 경기가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에 따라서 볼 수 있고, 현재 이 추세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현대산업도 두 분 모두 굿 팻말을 들어주셨고요. 저희 한 종목 더 볼게요. GS입니다. 최근에 지주 회사들의 움직임이 돋보이고 있죠. GS는 신고가를 냈고요. 자회사 실적 호조의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뉴스가 있네요. 두 분의 의견 여쭤봅니다. 3, 2, 1.
자신있게 굿이시고 김영철 팀장님. 네, 뭐 사실 앵커님께서 지금 다 코멘트를 해주셔가지고요. 예. 뭐 GS 포인트는 정유 쪽 그다음에 플러스 지주사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지주사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GS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뭐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5월 26일 금요일장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잠시 뒤에 봐드릴 텐데요. 저희 출중 2부 시간은 두 분의 전문가께서 추천주를 공개해 주시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있습니다.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아래에 나가고 있는 번호인 유료 문자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으로 가볼게요. 자, 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주들의 강세가 돋보였었는데요. 오늘은 삼성전자 차익 실현 매물이 소폭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밀리는 건 아니죠. 한 0.1% 정도 밀리면서 228만 원 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2위 SK 하이닉스는 오늘 0.5% 강보합 출발을 하고 있고요. 56,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3위 현대차, 네이버, 현대모비스까지 오늘은 강세 출발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1% 미만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1% 정도 조정을 받고 삼성생명이나 신한지주도 오늘은 0.2에서 4% 정도 약보합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코스피 지수 좀 볼까요? 0.04% 오른 2,343으로 출발이 됐고 코스닥 역시 빨간불을 켰습니다. 하루 만에 반등을 하면서 출발이 된 건데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볼까요? 1위부터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 중에서 일단은 로엔만 소폭 밀리고 있고 다른 종목들은 오르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0.4% 오른 94,200원에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고요. 2위 카카오도 0.6% 상승 99,200원 선 이제 10만 원 돌파를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메디톡스도 강보합 출발이 되고 있고 휴젤 역시 0.3% 오름세 SK 머티리얼즈나 코미팜, SFA까지 오늘 강세 출발이 됐습니다.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10가지 종목을 공개해 주실 거고요. 그중에 오늘 꼭 사야 된다 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수 사인을 드리게 될 텐데요. 잠시 뒤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 공개에 앞서서 먼저 두 분께서 그간 추천해 주셨던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김영철 팀장님의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4월 28일에 주셨던 추천주죠. 한진칼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13%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있습니다. 5월 12일에 주셨던 추천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1%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께 축하의 말씀드리겠고요. 저희 리뷰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뭐 한진칼 보면요, 뭐 움직임이 괜찮게 뭐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회사 진행에 대한 이제 뭐 상장 이슈 그리고 뭐 밸류에이션 재평가 그런 부분에 플러스 최근에 뭐 한진칼뿐만이 아니라 뭐 저가 LCC 그리고 이제 뭐 대형 항공사인 뭐 대한항공까지도 아시아나는 조금 뭐 상대적으로 부진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항공주에 대한 움직임이 뭐 괜찮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 모멘텀은 일단 뭐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뭐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뭐 조정 시에 추가적으로 뭐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시장은 대형주 장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뭐 추세가 꺾이거나 아니면 큰 이벤트들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바이앤홀드 그리고 뭐 조정 시에는 비중을 늘려가면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추가적으로 1% 이상 오르니까 거의 뭐 15%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는 건데요. 조정 시 매수도 가능하다. 한진칼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기민 팀장님의 수익률 자랑도 함께 해봐야겠지요. 먼저 죄송합니다. 4월 7일에 주셨던 추천주 한국토지신탁이 12.5%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역시나 이 종목 두 분 모두 포트에 담겨 계시네요. 한진칼이 18%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SK가 20% 이상 수익을 내고 있고요. 또 한 종목 있는데요. 5월 12일에 주셨던 하이트진로가 12%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종목 많은데요. 이 중에서 한 종목만 리뷰 들어볼게요. 네.
저는 SK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SK 같은 경우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지주사가 요즘에 트렌드라고 볼 수 있으세요. 거의 대부분 상승하는 게 지주사가 많이 상승하는데 트렌드처럼 상승하고 거기에 이제 자회사에 얼마나 이제 많은 영업이익을 갖고 있느냐를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매출액을 계산하신다면 컨센서스 대비 얼마나 상회할 수 있는지 하회할 수 있는지를 대비 생각하셔서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이제 상승 여력이 있나 보는데 지금 SK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코멘트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종목들도 물론 더 상승할 수 있겠지만 SK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차익 실현을 이제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매물보다는 오히려 좀 SK는 차익 실현을 조금 아껴두셨다가 한 30만 원까지 이제 홀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기민 팀장님의 수익률 종목까지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시장은 좋은데 내 종목은 수익이 안 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두 분의 종목 어떤 종목이 수익을 내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영철 팀장님의 5가지 종목부터 공개할게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는 SK 머티리얼즈입니다. 최근에 이제 어쨌든 최근뿐만 아니라 이번 시장을 이끌어온 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런 종목들이 사실 삼성전자가 상당한 폭 올라오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제 뭐 가격 조정 또는 기간 조정을 살짝 받는 와중에 종목별 순환매가 다른 업종으로 확산이 됐다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이번 시장의 시작과 끝은 결국에는 IT다라는 관점 하에서 뭐 삼성전자 쪽 뭐 지속적으로 좀 강한 움직임이 나타날 때 종목이 그 업종 내에서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반도체 그리고 소재 뭐 이쪽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러한 움직임들이 이미 시장에 좀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뭐 소재 쪽 업체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괜찮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 뭐 그런 관점 본다라고 하면 SK 머티리얼즈 충분히 뭐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직전 고점 뭐 대부분 뭐 최근에 시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는 종목들이 직전 고점들을 돌파하고 신고가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는데 SK 머티리얼즈 이제 뭐 이 앞전 고점 자리가 199,900원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상승에서는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20만 원은 한번 뭐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지 않을까. 수급도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장 그제장 외국인들 뭐 강하게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좀 뭐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Y솔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뭐 말씀을 좀 드렸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지금 뭐 시장에서 선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도주고 대장주인 SK 하이닉스와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살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시장의 빠른 순환매를 정말 내가 발빠르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뭐 길목지키를 할 것이냐 뭐 그 부분일 텐데 대형주 쪽에서 많이 이제 오르지 못한 종목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이제 뭐 그 순환매가 좀 나타난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매기가 어디로 다시 쏠릴까라는 부분들 보면은 앞서 이제 뭐 SK 머티리얼즈 말씀드렸을 때와 마찬가지인데 IT 쪽에 뭐 종목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 종목이 더 확산되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뭐 Y솔 같은 경우에도 소어 필터 쪽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IoT 기기에서 전자 간의 그 신호 간섭들을 줄여주는 그 필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본다라고 하면은 Y솔도 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쿠쿠전자 그때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리고 나서 일단 좀 상승 내지 옆으로 좀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5만 원대에서 뭐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좀 재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쿠쿠전자도 한 차례 더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사드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뭐 조정을 많이 받았었던 화장품 그다음에 엔터 쪽 이제 뭐 집중을 좀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쪽 종목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은 맞겠지만 그만큼 이제 많은 투자들이 사실 흔히 말해서 이제 물려 있다라는 부분들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부담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쿠쿠전자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
부분들은 조금 적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거의 근 1년간 지금 뭐 한 12만원대에서 15만원대 사이에서 바닥권을 좀 형성을 하고 이제 돌아 나오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좀 괜찮은 이슈들만 좀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탄력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익 IPS입니다. 뭐 최근에 뭐 원익 홀딩스인가요? 상당히 이제 뭐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쪽 그 그룹사 움직임들이 괜찮게 나타나고 있는데 원익 IPS 역시 뭐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CJ 대한통운입니다. 상대적으로 대형주 쪽에서 바닥권에서 이제 돌아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뭐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 이익 개선에 대한 가시화 이런 부분들 그리고 화학주들 같은 경우에도 뭐 대한유화 기준으로 뭐 증설을 했다라는 이슈 하나만으로도 막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이재현 회장 복귀를 하고 CJ 그룹주에 대한 관심을 조금 다시 늘려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CJ 대한통운이 프리미엄을 좀 받고 괜찮게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던 그런 부분들이 국내 택배 시장의 성장보다 어쨌든 아시아 쪽 물류 쪽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M&A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여줬는데 그게 이제 사실 오너 자체가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주가도 좀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모멘텀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CJ 대한통운 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김영철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5가지 종목을 먼저 공개해봤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문자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종목 하나 봐드릴게요. 아프리카TV 문의하셨습니다. 사신 가격이 12,600원이세요. 굉장히 싼 가격에 잘 잡으셨다 생각이 들고 10% 들고 계신데요. 앞으로의 전망을 여쭤보셨습니다. 팀장님. 네, 일단은 뭐 종목 다시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TV 12,600원. 일단요. 예. 아프리카TV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뭐 많이 나타났었다가 최근에는 움직임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인 방송에 대한 부분들은 화제성은 늘려나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수익성 부분들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 모멘텀 자체를 길게 받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TV의 뭐 주 수익원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별풍선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게 이제 BJ와 그 다음에 아프리카TV 사업자 간의 7대3 정도의 그 수익 배분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인데 최근 움직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프리카TV에서 몇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인기 BJ들, 스타 BJ들이 아프리카TV라는 플랫폼을 떠나서 그 유튜브 채널 쪽으로 이제 뭐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여줬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뭐 아프리카TV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그러니까 뭐 BJ 부분과의 뭐 수익성이나 아니면은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뭐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좀 나타났을 시에 좀 매도를 하고 최근 뭐 시장의 트렌드가 있는 그런 종목들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수익이 많이 나신 상태이기는 한데 앞으로 오를 만한 모멘텀이 크지는 않다라는 판단이셨던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TV 봐드렸고요. 이번에 김기민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5가지 종목부터 공개할게요. 네, 제가 준비한 종목은 첫 번째로 이제 메리츠 중금증권입니다. 메리츠 중금증권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금융 쪽 섹터죠.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경제 성숙기에 들어섰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지금 경제 성장률이 2.8%였다가 이제 2%로 이제 하향되었고 그렇게 될 때 이제 자본들이 유럽이나 이제 신흥국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이제 큽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나라 또한 이제 증시나 이런 쪽이 다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될 때 지금 물가도 같이 오르는 거죠. 그런 상태를 지금 금리가 인상하면서 경기가 같이 좋아지는 상태, 적당하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상태를 골디락스라고 합니다. 이 골디락스 상태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쪽이 또 금융 쪽이고 그렇게 볼 때 우리나라 지금 정책적으로 IB라고 거대 대규모 이제 은행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때 이제 메리츠 중금증권 같이 이제 중소형 증권사들이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실적 또한 가장 지금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메리츠 중금증권
증권을 매수한 다음부터도 조금 한 3, 4%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이제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30%에서 40% 정도의 업사이드가 있다고 봤는데 그때보다 지금 한 3, 4% 올랐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더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업사이드는 한 그럼 한 25%에서 30% 정도 더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대우건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거, 아까 현대산업하고 먼저 말씀드린 거와 같이, 현재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건설 쪽에서 많은 이제 수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경기가 이제 성장할 때는, 이럴 때 가장 GDP가 같이 성장하면서 건설업종이 가장 선행한다는 거는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항상 이제 이루어졌던 걸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분양률을 보게 되더라도 전세가가 지금 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양률도 좋아지고, 그리고 2011년부터 지금 5년, 6년 동안 강제 저축률, 국민들의 강제 저축률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가 좀 불안정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제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강제적으로 이제 대출 인하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저축이 늘어났는데, 현재 전세가가 안정되면서 강제 저축 비율은 아마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될 때는 주택의 수요가 가장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또 그리고 업계 메이저에서 이제 분양률로는 거의 2위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디벨로퍼 사관학교라고 개발 산업의 가장 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수주 또한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5만 프로젝트를 삼성 엔지니어링과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주가는 더 상승하는데, 약간의 오버행 이슈 때문에 한 이틀 정도 전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 그럴 땐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떨어질 때 매수하셔야지 더 큰 차익 실현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가, 그 다음에 신흥국 모두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해외 수주를 할 수 있느냐의 역량을 따져서, 그렇게 보실 때는 대우건설 참 매력적인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하이트진로. 제가 좀 역설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경기는 계속 좋아진다고 하는데 왜 하이트진로 저번에 아까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성비를 많이 따지거든요. 근데 사실 경기는 좋아지는데 우리가 또 체감하는 경기는 또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코스피 증시가 좋아지고, 한마디로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좋아지는 건데, 사실 예전부터 아마 제가 이제 학교에서 아마 배웠던 것 같아요.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심화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0년 전, 20년 전보다 이게 점점 더 소득 격차는 벌어지고 있어요. 그 예를 들어보면 일본을 가장 표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 거의 우리나라 일본을 답습하는 사례가 큰데, 우리나라 또한 지금 경기는 점점 좋아지는데 사실 그 소득 격차는 상당히 많이 벌어졌어요. 사실 지금 도심, 강남역 앞에 가면은 좋은 자동차들 되게 많거든요. 예전보다 10년 전, 20년 전보다, 슈퍼카라고 하는 차들, 막 페라리나, 아니면 포르쉐 이런 차들이 되게 많이 생겼습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랜저 타면은 부자였거든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소득 격차가 많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 거냐. 경기는 좋아지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좋은 거 사서 쓰죠. 근데 이제 저같이 이제 조금 약간 이제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한 이런,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네. 예, 그럴 때는 이제 가성비를 많이 따지게 되죠. 그렇게 될 때 이제 필라이트 같은 이제 발포주 시장이 점점 커질 거고, 그리고 필라이트 같은 경우 또 매출이 지금 허니버터칩만큼이나 지금 아주 빠르게 물량이 끝났어요.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판매된 것밖에 없고, 하이트진로에선 팔지 않아요. 이제 또 2차 물량이 나오는데, 그럼 얼마나 더 성장할 것 같느냐. 제가 매수했던 시점보다는 지금 15% 올랐습니다. 근데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거는 기업 IR도 가고, 그리고 직접 분석도 하는데 5%하고 10% 오를 거까지는 이렇게 매수를 이렇게 크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한 50%에서 더블 정도까지는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30% 정도 옵사이드는 조금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럼 언제 매수가 딱 좋으냐. 물론 지금보다는 지금 코스피 2300에 달성했기 때문에 외국인의 기관이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쏟아져 나올 때 약간 조정을 받을 때 이제 매수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봉보다는 월봉으로 보셨을 때 아무래도 저희가 시작할 때 거의 바닥권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랐다고 너무 이거 오른 거 왜 사? 더 좋은 거 화끈한 거 없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보시다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추세를 보시고 저는 접근하셨으면 더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롯데케미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꼭 롯데케미칼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케미칼 쪽에 SK케미칼도 있고
케미칼 화학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화학주가 제가 지금 상당히 좋게 보는 이유는 지금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스프레드가 뭐냐? 한마디로 이 모든 화학 제품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냥 결국에 이제 원유에서 나오거든요. 석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럼 화학 제품은 뭐냐? 이런 플라스틱, PVC, PD, 뭐 가성소다 이런 건데 한마디로 원유 가격과 이런 2차 가공물의 가격의 차이가 얼마나 벌어지냐가 스프레드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유가 시장을 보면 저유가였다가 유가가 좀 올랐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전처럼 유가가 한 번에 확 오르거나 확 떨어지진 않습니다. 뭐 미국의 이제 뭐 유전을 계속 개발하고 셰일가스나 아니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유가 생산 오펙이나 이런 데서는 서로 뭐 생산량을 감축해서 가격을 올리자 하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거든요. 결국에 사우디나 중동 쪽은 이제 석유 같은 게 자기네 이제 밥그릇이니까요. 그렇게 봤을 때 유가는 현재 저희가 생각할 때는 리포트나 이런 쪽으로 계산을 해봐도 박스권에서 약간의 횡보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횡보를 하게 된다면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든 점진적으로 우하향하든 결국에는 화학 쪽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그럼 올라가나 떨어지나 왜 유리하다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리스타킹이라고 재고를 한마디로 축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가격을 자기가 자기가 가격에 대한 선정권을 가진다는 겁니다. 유가가 어떻게 오를지 떨어질지의 추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기름을 사놔서 만들어서 재고를 쌓아야겠다. 그래서 가격 조정을 해야지. 한마디로 파는 사람이 가격을 정해버리기 때문에 얼마나 오를지 얼마나 떨어질지 마진을 내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롯데케미칼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런 이제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상황을 점점 벌어지게 하든지 줄일 수 있든지 한마디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를 자기가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봐서 지금 현재 케미칼 쪽은 언제든지 저는 매수하셔도 좋다고 보고요. 단기 급상승하신 것보다는 약간의 이제 조정받으실 때 매수하신다면 더 큰 차익 실현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SK 같은 경우 아까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조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주사는 현재 트렌드고요. 그리고 SKENS라는 발전소라는 아예 비상장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외교도 너무 잘하고 계시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정책적으로 참 잘하고 계시는데 화력 발전이나 이런 걸 줄여가고 계시는데 그런 가스 발전을 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또 SK텔레콤, SK하이닉스 여러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중에 가장 탄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향후 20년 뒤에 삼성보다 SK가 더 큰 굴제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감히 이렇게 제 개인 오피니언을 말씀드릴 정도로 이렇게 SK는 좋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현재 2등 기업, 이 1등 기업을 따라갈 때 가속도는 더 빠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주가 상승 속도는 삼성보다 더 빠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SK 언제든지 이제 종잣돈이 생기셨을 때 매수하신다면 큰 이익을 보실 수 있는 종목으로 꼽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SK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서 수익률 점검 시간에 자랑을 했던 종목이기도 하죠. 자, 이번에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가 매수의 달인은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전화로 만나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예, 일단 가장 좋아 보이는 업종에서 찾아봤고요. 지금 통신업종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는 업종인데 그중에서 어제 LG플러스가 큰 폭의 상승을 보였지만 오늘은 말씀드릴 종목은 KT인데요. KT 같은 경우도 지금 통신주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 인프라를 이제 중요한 그런 회사이죠. 이 인프라 5G 시대가 빠르면 2019년부터 온다고 하는데요. 이 5G 시대가 온다면 기존의 우리 통신사들의 먹거리가 훨씬 다양하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동사는 가장 큰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KT가 앞으로 신산업으로 지금 꼽는 5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미디어 플랫폼, 금융거래 플랫폼,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재난안전 보안 플랫폼, 기업 공공가치 플랫폼 이 5가지를 향후 성장 동력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 플랫폼에서 20% 앞으로 지금 매출의 20%를 매출을 달성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말을 했습니다. 일단 그 중에서도 하반기에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이 굉장히 큰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작년에 420억 원 정도의 매출을 발생을 했지만 올해 목표는 1,000억에 넘어가는 1,05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배 이상 전망 증가를 하면서 본격적인 매출 증가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미디어 플랫폼 역시 우리가 빼놓을 수 없죠. 상장회사로 자회사로 나스미디어라는 종목 그리고 이제 이름을 이제 KT뮤직에서 이름을 변경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지니뮤직이죠. 지니뮤직 역시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이런 5가지의 플랫폼의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을 지금부터는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일단 통신업종 가장 대장은 LG U+입니다. LG U+는 10년 박스권의 주가를 돌파를 하는 기존에 있는 방어주로만 우리가 알고 있던 이 통신주가 이제 성장주의 모멘텀을 가미하면서 지금 LG U+는 10년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KT 역시 앞으로는 좀 주가 흐름이 좀 양호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매수가는 지금 32,000원대 초반 32,200원을 제시를 해드리지만 계속해서 빠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목표가는 4만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초기의 이제 목표가고요. 중장기 투자자분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업종이 통신 업종이고 거기에서 이제 오늘은 KT를 말씀을 드리지만 LG U+, SK텔레콤, KT 이 세 종목을 분산 투자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통신업종에 대한 시각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신 거고요. 동부증권의 김영겸 주식팀장님과 함께 오늘은 KT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김영철 팀장께서 준비해오신 나머지 5가지 종목 공개할게요. 네, 일단은 마찬가지로 반도체 쪽에 대한 중소형주 쪽 종목입니다. 테스나라는 종목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지는 못하고는 있으나 깔끔하게 가격 조정을 살짝 받고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상승 사이클을 지속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많이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리고 다음 차기 주도주는 무엇이냐라는 고민들도 방송 주제로도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과거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차기 주도주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번 대세 상승 또는 이제 강한 상승을 이끌어왔었던 그런 업종 섹터들이 한번 빅사이클을 1년에서 1년 반 가져가고 나서 다음 누가 바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종목들이 끝나면은 그 시장의 시세가 그냥 끝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차하정 장세도 그랬고 예전에 70주 장세 그런 때도 마찬가지였고 가장 최근에 들어서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정말 무식하게 상승이 나타났을 때 과연 다음 바통을 누가 받을 것이냐, 바통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꺼지고 나서 주가 한동안 움직임이 못 나타났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다. 결국에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움직임 지속적으로 보면서 나타나야 될 것 같고 업종 내에서 종목 확산 나타난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었던 중소형주나 지금 말씀드리는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상장 처음 가격까지 일단은 끌어올린 그런 상황이고 그 위쪽으로 열려있는 자리는 이 앞전에 찍었었던 한 27,000원대이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사이클 그리고 앞으로 사이클 본다라고 하면은 테스나 그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ICT입니다.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그 부분이 이제 정부 정책과 관련된 4차 산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인데 주식하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에 반하는 그런 종목이나 업종은 하지는 말자라는 그런 부분들. 그렇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관여를 하고 밀어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되는 섹터 4차 산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코스닥 내에서도 시총 사이즈가 큰 종목들 지금 코스닥 안 된다 하지만 코스닥 쪽에서 그나마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것은 코스닥 쪽 내에 시가총액 사이즈가 되는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부분까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 시총 사이즈가 그렇게 되기 때문이고 이 앞전에도 메이톡스나 그런 종목들 말씀을 드렸던 것 자체도 시총 사이즈가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포스코 ICT도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매수에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토지신탁입니다. 김기민 팀장님 덕분에, 다시 한번 보게 돼가지고, 저도 뭐, 포트폴리오에 살짝 있는 그런 종목인데, 뭐, 저성장, 뭐, 구간에서, 뭐, 이 정도의, 상승률, 그 다음에 뭐,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철강 관련해가지고, 움직임이 좀 많이 나타났는데, 어쨌든 뭐, IT가 이끌고 있고,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업종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그 순환매도 시총 사이즈 순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포스코 쪽, 뭐 여전히 공급 과잉에 대한 이야기들은 있지만 이슈들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올 때 탑5 안에 들어가는 그런 수급 뭐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에 대한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경동나비엔이라는 종목입니다. 상대적으로 뭐 시장의 관심을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받고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주가 움직임도 최근에 좀 반등이 나와서 그렇지 이 앞전에 이제 뭐 조정이 좀 많이 나타났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실적 부분들도 좀 미스가 났었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근데 하반기 쪽으로 돌아가면서 긍정적인 움직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상으로 이제 그 실적이 좀 안 나왔었던 부분들이 미주 쪽 같은 경우에 괜찮게 나타났었는데 이제 그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생각보다는 좀 부진했었거든요. 근데 요 부분이 전반적으로 가셔야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동나비엔 뭐 중국 소비주로도 한번 붙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스토리를 배제하더라도 하반기 쪽에는 실적 정상화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좀 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좀 뭐 단점은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비중을 싣기보다는 좀 뭐 적당한 비중으로 뭐 투자의 관점, 그러니까 좀 긴 호흡의 투자의 관점도 관심을 가져보면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김영철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1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추세 매수 종목에 대해서 신호가 포착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추세 매매의 달인은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는지 투자 포인트 함께 짚어주십시오. 네, 지금 삼성 SDI를 좀 한번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삼성 SDI 최근에 바닥권에서 지금 턴어라운드하는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세가 이제 완전히 돌아섰다 이렇게 좀 판단이 가능하고요. 지금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어떤 수혜가 좀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이제 AI 관련, 그다음 클라우드, 블록체인,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4차 산업 관련된 그 신규 사업들이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되면서, 요런 매출들이 올해부터, 좀 동사의 성장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난 뭐 수십 년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제 계열사들의 뭐 공장이나 이제 제조 현장의 어떤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그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이라고 넥스 플랜트라는 걸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 뭐 전 세계에 있는 삼성전자의 이제 매장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 정부의 어떤 그 정책 기조와 맞물려서 올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가격적으로 지금 16만 1,500원입니다. 이제 아까 제가 준비할 때만 해도 마이너스 해도 이제 플러스 500원 됐네요. 16만 1,500원인데 16만 원 정도 전후로 해서 이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8만 원, 손절가는 15만 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삼성 SDS에 대해서 투자 의견 들어봤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볼 거고요. 이번에 김기민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나머지 5가지 종목 공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종목은 제가 이제 자신있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자신이 없으신가요? 자신이 없다기보다 좀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아무래도 좀 이제 계속 좋은 종목, 옳은 종목만 말씀드리기보다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예를 들어 이제 그 추천 종목을 같이 매수하셨는데 이게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좀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 해드리려고 몇 가지 세 종목 정도 또 준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룽트코리아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죠. 추천했던 때보다. 예. 왜 빠지는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룽트코리아를 제가 추천드렸던 이유는 이제 중국 내 이제 열혈강호라는 게임이 지금 계속
출시가 돼서 잘 되는 거에 따라서 일 매출이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제 10위권 안에만 있으면 1.5억입니다. 그러면은 월 매출이 한 45억에서 40억, 연 매출이 한 5천억 정도 되는, 매출이 아니라 이익입니다. 이제 순이익이 한 5천억 정도가 되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한 2,700에서 600억이니까 한 2배 정도 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저희 추정치 때문에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주가 상승을 기대했는데, 현재 지금 그때보다 그 게임 순위는 개볼루션이라는 이제 플레이스토어에 어플리케이션을 깔게 되면은 중국 내 게임 순위를 볼 수 있습니다. 매출 순위를. 현재 지금 8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방송 중에 확인을 해본 결과. 한마디로 이게 한 5위에서 3위를 왔다 갔다 할 때는 주가가 한 15,000원, 16,000원까지 이제 쭉쭉 올라가는데, 이제 기대감이 이제 막 식은 거고, 거기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이제 쏟아진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또 교부에서 거대 물량도 갖고 있고 하니까 일반 투자자분들과 이제 기관에서도 조금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건가? 라고 말씀드렸을 때, 아마 저하고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연락이 되셨다면 모르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중을 한 절반 정도로 줄이시고 현금 보유량을 가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 계속 갖고 가면 마냥 오르겠지 보다는 사실 떨어질 때는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늦게나마 좀 지금 다시 올라가는 추세지만 비중을 좀 한 절반 정도는 줄이시고요. 뭐 다른 종목을 실으시기보다는 더 떨어졌을 때 이제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올라가는 추세일 때 또 업사이드로 갔을 때 또 그때 턴어라운드 하실 때 조금 다시 또 담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또 화승인더입니다. 룽투코리아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화승인더는. 룽투코리아는 게임 순위를 확인하면 되는데, 화승인더는 매출이 이미 좋은데 왜 그런가? 뭐 일각에서는 뭐 인도네시아 매출이 뭐 이제 인도네시아 공장이 뭐 자동화하며 베트남이나 공장 같은 경우 뭐 이제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이제 컨센서스가 있는데, 그거는 화승 엔터프라이즈의 얘기고요. 화승인더하고는 또 그건 별개입니다. 근데 한마디로 실적은 계속 좋은데 왜 계속 떨어지나라고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환율을 가장 큰 이유로 들을 수 있는데, 환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그보다 제가 떨어지는 건 아무래도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이제 많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코스피가 2,300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기관에서도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떨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거래량이 나온 것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거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이것도 이렇게 좀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좀 한 절반 정도, 50% 정도는 비중을 줄여셨다가 오히려 더 떨어지셨을 때 저는 한 9,000, 이게 많이 떨어졌을 때는 한 9,400원인가 그쯤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제가 더 저는 샀습니다. 그럴 때 더 사고, 오히려 조금 이제 올라갔을 때 이제 기다리셨다가 조금 떨어지는 추세일 땐 비중을 줄이셨다가 아예 떨어졌을 때, 왜냐면 이 화승인더 같은 종목은 기업은 탄탄한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손절하시기보다는 비중 조절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룽투코리아는 어쩌면 손절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화승인더 같은 경우는 이제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비중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YIK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가 거의 아까 뭐 최저가는 뭐 3,1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매수했을 때보다 떨어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건 차익 실현을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가 그걸 차익 실현을 했다고 이제 방송에서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또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그때 애널리스트 보고서 나온 이후로부터 계속 떨어졌고, 지금 손절 없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그쵸. 거의 손절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보고서, 왜냐면 이제 또 더 빠른 종목들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차익 실현을 한 거고요. 저는 손절을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제 차익 실현을 한 거죠, 아무래도.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세운 전략이 뭐냐면, 이게 3,100원 정도까지 갔을 때는 비중을 좀 더 늘려서 더 매수해야겠다라는 했을 만큼, 지금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추정 실적은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000원, 7,000원까지 나올 텐데, 이게 언제 나오냐? 7, 8월에 이제 2분기 실적 보고까지 할 때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두 달이 나왔는데, 사실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증시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저희가 어느 정도 말까지 하냐면 띠띠빵빵이라 그래요. 뭐만 사면 오르고 잘 나가니까 이런 좋은 장세에서는 좀 이렇게 업데이트가 조금 약하고 떨어지는 종목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차익 실현을 해주고, 또 더 큰 종목, 아까 말했던 케미칼이나 메리츠 종금이나 이런 쪽으로 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하고,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25%가 올랐습니다. 현대 로보틱스는. 그런 쪽을 갔다가 오히려 이렇게 또 빠졌을 때 비중 조절. 한마디로 포트폴리오는 플렉서블, 유연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느 하나에 무조건 이제 꽂혀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기보다는, 그러면은 투자가 아니라 이제 기도를 해야죠. 오르길. 언젠간 오르겠지. 근데 그건 아니라 이거는 어디까지나 경제고 계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유연성을 가지고 너무 확신을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YIK 같은 경우는 좋습니다. 그리고 골프존 다음 말씀드릴게요. 골프존은
엊그저께 많이 올랐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골프존 뉴딘이라고 이제 자사 지분법 구조에 따라서 어느 쪽을 더 할 수 있느냐입니다. 스크린 야구가 있고 스크린 골프가 있는데 뉴딘은 스크린 야구고 골프존은 이제 스크린 골프인데 그 매출에 따라서 이제 오를 수 있다고 보고요. 지분법 구조상 뉴딘보다 상승 각도가 훨씬 더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존을 추천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오래 가시기보다는 한두 달 안에 이제 차익 실현할 기회가 있을 거라 보고, 물론 지금보다는 약간 조정 나오실 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동부건설 말씀드릴 건데, 지속적으로 건설 쪽은 좋습니다. 제가 이제 동부건설을 매수한 것보다 지금 한 10% 정도가 올랐는데, 아무래도 한 20% 정도의 업사이드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동부건설이 왜 좋냐? 동부그룹이 망하면서 이제 현금 보유량이 늘었습니다. 그걸 이제 구조조정을 하면서 따로 분할해서 나오면서, 그리고 현재 지금 유동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시가총액보다 많은 자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요. 동부건설도 상당히 지금 건강한 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김기민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모두 10가지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롱투코리아와 화승인더, YIK는 비중 조절의 필요성이 있겠다. 종목 AS까지 도와주셨는데요.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꼭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위즈인베스트먼트의 김형철 팀장님, KM인베스트먼트의 김기민 팀장님,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장 상황 분석해보고 주목해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에 대한 팁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시간이고요. 오늘도 역시 주식회사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님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름세로 출발이 됐고요.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요.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코스닥이 오르는 거는 반갑고 또 정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코스피에 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차별되지 않았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우존스보다 나스닥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너무 약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기전자 대형주가 코스닥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수를 올려줄 만한 종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코스닥은 우량한 종목들은 순서대로 하나씩 다 넘어갔거든요, 코스피로. 그래서 이런 후유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걱정을 안 하는데 코스피는 솔직히 좀 걱정이 돼요. 왜 걱정이 되냐면 현재 그 기술적인 움직임을 본다 그러면 2015년 4월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기준은 뭐냐면요, 지수가 5일선을 돌파한 이후로 21선 조정을 한 번도 안 받은 시기를 따지는 건데요. 2015년 4월에 40일 연속 그런 식으로 상승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급락하기 시작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조정이 나와주면서 가는 게 더 견고하고 오래 갈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현재 그러면 이 상태는 어떠냐? 오늘까지 36일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빠르면 오늘,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는 조정을 받아야 돼요. 받은 다음에 다시 손바뀜이 일어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계속 가면 오히려 더 전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오늘 그 상승이 꼭 반갑지만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 없이 계속 가다 보면 과보가 걸려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나중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안 받고 가는 게 오히려 나쁩니다. 그래서 현재 5일선 돌파한 이후로 21선 조정을 안 받은 시기가 오늘까지 무려 36일입니다. 그리고 2015년엔 40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저는 그냥 차라리 조정받고 다시 가기를 현재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왜 계속 가는 게 좀 나쁘냐? 첫 번째가 삼성전자고 두 번째가 수급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제 230만 원 다시 돌파했는데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현실적으로 230만 원에서 매수해서 10%씩 날라 그러면 253만 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외국인이나 기관이 10% 먹자고 그걸 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삼성전자라든가 전기전자, 그러니까 다른 대형주나 다른 업종 중에서 대안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밖에 들어갈 게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아니래도 다른 대형주 있고
전기전자 아니래도 다른 업종이 있으면 굳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왜? 삼성전자 들어가서 10% 수익 날 자금이면 다른 대형주는 20% 30% 수익 나거든요. 예, 그들도 수익 내는 게 목적이지 삼성전자 매매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 만약에 오직 삼성전자 외에는 살 게 없다. 전기전자 대형주가 더 갔지만 그것밖에는 볼 게 없다. 그러면은 지수가 계속 가더라도 걱정을 안 해요. 제가 오히려. 근데 현실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안 종목으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말고 다른 대형주 아니면 전기전자 말고 다른 업종. 그러면 부작용이 있어요. 뭐냐면요.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전기전자 전체가 가는 것보다는 지수 탄력은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여기서 조정을 받고 다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다른 대형주, 그 다음에 전기전자를 비롯해서 다른 업종들이 이렇게 순환매되면서 올라가는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된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체크포인트는 뭐냐? 이렇게 보세요. 빠르면 오늘, 늦으면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그때 조정을 받으면, 이제 좀 조정받고 다시 가겠구나. 이렇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계속 간다 그러면은, 이거 이러다 제동 걸리겠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저는 지금 단기 고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까딱하다가는 중기 고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시점이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을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지수 움직임과 삼성전자 두 가지를 계속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정우영 대표님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먼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업종 있으신가요? 네, 운수창고하고 유통업입니다. 운수창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좀 현대상선이 좀 잘 가고 있고요. 유통업은 이제 호텔신라인데요. 두 개 업종 같은 경우에 저 두 종목을 잡을 필요는 없고요. 다른 종목 중에서 잡아보셔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운수창고나 유통업은 절대로 주도 업종이 될 수가 없어요. 주도 업종은 전기전자, 운송장비, 화학, 철강검수 이게 4대 업종이거든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가 다 이제 주변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운수창고나 유통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좀 소외된 것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와서 전기전자 대형주를 따라잡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주도 업종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굳이 잡는다고 하면 가장 많이 소외됐던 철강금속 정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업종 중에서 오늘 현재 운수창고하고 유통업이 아직도 움직이니까 두 개 업종 중에서 많이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 팁을 들어볼 텐데요. 오늘도 매수할 종목과 매수하지 말아야 될 종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량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NC소프트입니다. 이건 제가 초지일간 똑같이 말씀드리죠. 보유자는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61선이 오면 매매하시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NC소프트도 그렇고 넷마블도 그렇고 지금 고평가돼 있거든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적정 주가가 제가 계산한 거는 29,000원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16만 원대까지 갔잖아요. 사실 이게 적정 주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N소프트 같은 경우도 여전히 고평가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N소프트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보유자 그냥 홀딩하세요. 이거는 사실은 좀 억울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일단 홀딩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직장인 단기로 61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별주 말씀드릴게요. 메가인드가 오늘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정부의 이제 경찰 공무원 추가 채용한다는 이런 소식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요. 메가인드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주세요. 보유자는 홀딩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5일선 단기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대성입니다. 사실 비슷한 종목이죠. 이것도 교육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요. 역시 보유자 홀딩하시고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21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테마주 말씀드릴게요.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웅진에너지입니다.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테마인데요. 이 종목은 보유자는 이제 매도하세요. 단기적으로 좀 많이 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매도하시고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21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령 메디안스입니다. 이 종목은 역시 저출산 테마주로 자주 언급되는 종목이죠.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저점을 찍었다고 보고, 추세적으로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보유자는 홀딩하시고,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21선 접근하시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정호영 대표님 의견 따라서 매매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개별주에 대한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자, 정호영 대표님 다음 달 초에 서울에서 강연에 있다고 듣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교육과 정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제공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교육을 시켜드리고요. 뒷부분에서는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무려 4년 만에 서울경제TV에서 하는 강연이기 때문에 솔직히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시점도 좀 묘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오시면 큰 도움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까지 강연을 하면서 한 번도 홍보라든가 마케팅 위주로 한 적이 없어요. 깔끔하게 하니까 혹시라도 그동안 강연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가보니까 뭐 홍보가 절반이더라, 마케팅 하러 온 것 같다, 뭐 이런 느낌 받는 강의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오시기 바랄게요. 적어도 한 번 왔다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쨌든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반기 마무리 전략 또 주식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야심차게 마련된 자리이다라고 소개를 하셨는데요. 참고하실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앞서서 소개해드린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호영 대표는 오늘 저녁 6시 반에 평택촌놈의 정석 투자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방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가 오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6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한 번쯤은 쉬어갈 자리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조언도 했고요. 오늘 코스닥이 하루 만에 반등하는 건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